KB 하나은행 노동조합 분회장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위원장이 읽어주는 블라인드 진행을 맡은 저는 방송인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위원장이 읽어주는 블라인드. 즉 오늘 이 토크쇼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위원장님 아닙니까? 저보다는 사실 이제 질문을 해주신 우리 조합원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사실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위원장님이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네,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위원장님은 어떤 위원장님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제 1996년에 우리 은행에 입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26년째 은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위원장에 당선이 됐고 1년 한 8개월 정도 노동조합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코로나19 전에는 이제 대면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원장이 읽어주는 블라인드 이런 진행도 물론 처음 해보지만 굉장히 놀랐던 게 이제 블라인드라 하면 익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솔직하고 그리고 거친 표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도 저희가 이제 분회장들 이렇게 모시고 노동교육 하면서 위원장과의 대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많이 느꼈던 게 질문을 하신 분들도 주변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리얼하고 좀 더 마음에 담아뒀던 얘기들을 100%다 끄집어내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익명으로 이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정말 100% 리얼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좀 더 소통의 의미에 훨씬 더 부합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그 순서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좀 두렵진 않으세요? 제가 조금 봤는데 좀 저도 처음이라서 좀 두렵기도 하고 지금까지 평정심을 굉장히 유지하고 계시고 굉장히 부드러운 미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예. 각오하겠습니다. 예, 쓴소리 많이 나오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날선 비판 뭐 언제든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질문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어찌 보면은 노동조합에게 기대가 없으면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쓴소리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 그리고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주문이 아닌가. 우리 조직이 아직도 그래도 살아있고 건강하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섭외받을 때 뉴퀴즈 컨셉이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우퀴즈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심호흡 한번 하시죠, 위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심호흡 하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위원장이 읽어주는 블라인드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 블라인드 앱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 기사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외부인으로 봤을 때 자, 익명이다 보니까 민감한 이야기들 많이 있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첫 이야기라 그런지 좀 가벼운 걸로 뽑아주셨네요. 남직원 청바지 돼야 안 돼요? 이제 남직원 청바지 돼요 안 돼요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 과거에 은행원 하면 여직원들은 유니폼, 그다음에 남직원들은 각 잡힌 넥타이에 그렇죠. 정장. 아주 딱딱한 정장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은행원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시대의 변화도 있고 특히나 이제 여성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니폼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사회적인 어찌 보면은 좀 낮게 보는 그런 잘못된 시선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임단협에서 여직원들의 유니폼을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이후에 남직원들이 우리는 왜 그렇게 딱딱한 양복을 계속 입느냐. 입어야 되냐? 그래서 이제 남직원들의 복장 자율에 대한 또 많은 요구가 있어서 이걸 남직원들까지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청바지 부분은 좀 민감하긴 한데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뭐랄까 찢어졌거나 뭐 이런
조금 오래 입어서 구멍이 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구멍은 메꿔 드릴게요. 네. 그래서 깔끔하게 노래 가사처럼 깔끔하게만 입으면 청바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청바지도 사실 뭐 그 정말 그 처음에 생겨난 것 자체가 진짜 노동복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청바지 괜찮다. 그러나 보기에 너무 튀는 청바지는 네, 그것만 아니면 청바지도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근데 청바지 입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나요? 없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요? 이제 이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한 6개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누가 먼저 입냐의 싸움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런 질문들이 오고 하면은 또 사측에 얘기해서 굳이 왜 이런 거를 우리가 합의가 됐으면 합의 취지에 맞게 저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위원장님부터 좀 입으시면 안 됩니까?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으셔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먼저 입어줘야 위원장님도 입는데 나도 입지가 되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일 애매한 거 아닙니까? 예. 내일부터 제가 청바지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위원장님이 청바지 입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자, 은행의 대체방 선배님들 조언을 좀 부탁드려요. 이제 입행한 지 몇 년 지난 햇병아리 좀 벗어난 1인입니다. 제가 요즘 같은 영업점에 계신 선배님이 계속 눈에 들어오네요. 야근도 자주 하고 집 방향도 같은지라 퇴근길도 함께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대화를 나눌 기회도 많네요. 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썸을 타야 할지 모르겠어요. 장난도 많이 치고 티키타가 잘 되기는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크크. 대체방 선배님들 많다고 들었는데 각자 어떻게 하셨는지 좀 우수사례 공유 가능할까요? 하셨네요. 요거는 라디오 사연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그 블라인드 아니라 라디오 사연 소개해드린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위원장님도 예, 저도 대체방이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경험에 빗대어서 좀 조언이라면 조언을 드리자면 그냥 고백하십시오. 그냥 고백하면 됩니까? 지금 고백 안 하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네. 네,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고백하고 마음의 병만 들고요.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얼마 만에 고백하셨어요? 저는 한 6개월 만에 고백했습니다. 그때가 입행한 지 얼마나? 그때가 입행한 지 한 7년? 7년 차에 7년, 8년 차 정도 됐어요. 같은 지점에서. 지점에서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백을 해서 받아주셨습니다. 바로. 처음엔 좀 버텼는데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줘서 지금 결혼까지 좀 이르렀습니다. 지금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해라.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 참 그런 게 이게 뭐 비단 은행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같이 계속 얼굴을 봐야 돼. 뻘쭘하잖아요. 거절을 당하더라도 나중에 고백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맞지?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티키타카가 좋다 그랬으니까. 나름 무르익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같은 그 은행에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사귀고 결혼하는 걸 왜 대체방이라 그럽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른 업종, 다른 분이랑 결혼을 하면 이체방인 거예요? 이제 은행 용어인데요. 예. 은행에서 이제 하루 중에 일개를 맞추면서 이제 그 시제를 맞추고 또 대체라는 게 있습니다. 현금 거래가 대체한다고 그러죠. 있고, 현금 거래와 대체 거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렇게 서로 맞추는 거라고 해서 대체방이라고 하고, 또 뭐 출납방이라는 용어도 있고. 출납방 뭐예요? 이제 다른 이체가 아니라 거의 출납. 그런 표현도 있고 은행원들의 그 용어입니다. 야, 이건 진짜 전문 용어네요. 좋습니다. 고백하라고 우리 또 선배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분도 이제 화나신 분들이 좀 있어요. 꼬라지를 보니 올해도 똑같겠구먼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지난주엔가 임금 인상 합의됐다고 소식지 보내더니 어제 소식지 보니 올해도 일찍 임단협은 어렵겠네. 은행만 욕하지 말고 노조도 좀 타행 노조 좀 본받아라. 신한, 국민 이런 데는 대부분 당해년도에 끝내더라.
늦게 한다고 더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호들갑만 떨지 말고라고. 예, 뭐 이제 이 질문을 보면 사실 저도 뼈가 아픕니다. 뼈가 아픈데 또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산별 노조다 보니까 금융 노조에서 먼저 그 산별 중앙에서 임단협이 끝나야 종료가 되어야 근데 저희는 지부 형태로 순서가 있는 거죠.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임단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셨던 이분 이제 꼬라지 보니까 올해도 그럴 것 같다. 텄다 뭐 똑같다 뭐 이런. 올해는 산별 교섭도 예년에 비해서 한 2달여 정도 좀 늦게 체결이 됐습니다. 이건 비단 저희 이제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타행 노동조합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임단협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은행장이 교체되는 어찌 보면 좀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임단협이 상당히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임단협이 좀 반복적으로 늦게 체결이 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어쨌든 올해는 타행과 유사한 시기에 임단협이 타결될 수 있도록 정말 좀 전략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행의 상황들도 시시각각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자, 또 다른 블라인드. 폭언하는 지점장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생각대로 하나라도 안 하면 짜증내고 윽박지르고 폭군이 따로 없네요. 정말 들이받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해볼까 하는 마음이 눈만 마주칠 때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드네요. 정말 저런 인간은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떻게 갱생교육을 하든지 혼자 일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니, 직원은 소모품인데 그 소모품이 본인 뜻대로 일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을 지점장이라는 이유 하나로 굽신거리는 거 정말 아주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 이제 읽어주신 그런 사례가 사실 우리 영업진 현장에 그동안 상당히 보편화돼 있었습니다. 그 저희 조직 문화가 참 불행하게도 지금 되게 수직적이고 일방적이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행부 출범하고 지금 제가 조직 문화 변화에 대한 부분을 사측에 강하게 요구했고 그런 부분들은 사측도 시대의 변화 요구이기도 하고 변화이기도 하고 그런 문화로는 사실 변화된 미래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을 사측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계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은행장도 CEO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게 사람이 오랫동안 이게 몸에 배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행동하시는 이 영업점장님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우리 조직에 가는 방향에도 맞지 않는 분입니다. 조용히 노동조합에 전화 주십시오. 저희 노동조합에서 별통대에 보내서 본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현명하게 잘 대처해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또 익명제보에 별도의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제보해 주시면 노동조합이 거기에 맞게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대처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그런 게 사실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만의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되게 자신 있어하는 표정. 네. 예, 이건 마치 무슨 약간 정말 그 맛집의 비결 이런 그 지금 순간적으로 눈빛이 그랬어요. 근데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케이스마다 거기 상황에 맞게 왜냐면 그거를 하게 되면 드러나는 결과가 되면은 사실은 그렇죠. 상황이 다 다른 거라.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공익제보하는 사람이 오히려 2차 가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면서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되죠. 노하우가 있으신 거죠? 네. 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건데요. 몇 사람 이상이 신고해야 효과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 이제 근거법 자체가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사실 거의 좀 뭔가 강제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몇 사람이 뭐 신고를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 그리고 피해를 목격한 누구나 이거를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판단에 있어서 노와 사가 또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뭔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어찌 보면은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로 그리고 이제 오히려 문제 제기한 직원만 오히려 2차 피해를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례를 접수받아서 케이스별로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겠다. 또 한편으로는 인사상의 고충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처해 있는 가장 어찌 보면 아픈 부분들, 그다음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지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좀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항목별로 담당 직원 지정해서 그 직원이 다른 직원도 쪼고 실적 관리하고 실적 추진하고 같은 행원끼리 할 짓인가? 우리 말고 다른 지점도 이럽니까? 노조에 찔릴까 봐 무서운 건지 자기가 직접 말은 안 하고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하라고 강압하는 지점장 누가 신고 좀요 하셨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나왔던 항목별로 지점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잘못된 영업 문화를 계속 좀 답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특정한 항목을 강조하고 그 강조된 항목을 가지고 직원들을 계속 어찌 보면은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갈구는 문화, 직원들에 의존하는 이런 영업 문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항목들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조직이 꼭 이거 아니어도 은행이 성장하고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이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강요하는 구조로 만들어가는 이런 영업 문화 바꿔내자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단초로 자율경영이라고 하는 것들을 폐지를 했고 그 이외에 이제 셀프 디자인이라는 것도 저희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또 운영하려고 해서 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이제 근본적으로 KPI라고 해서 이 영업을 평가하는 그 기준인 그 잣대, 이 잣대를 좀 단순화시키고 영업점 상황에 맞게 그 영업한 결과를 가지고 좀 온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KPI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그 영업에 관련된 블라인드가 몇 개가 더 있어요. 제가 그냥 다 같이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의 대답을 지금 뭐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이부자 앱에 대해서도 멤버스 2 같다. 높은 분 아이디어로 만들었으나 막상 쓸모없고 직원들만 앵벌이. 그렇게 멤버스로 직원들을 고생시키고 결국 지금은 직원들 밥값 n분의 1로만 쓰는데 아이부자 앱도 시장에서 자연 증가되는 앱이 아닌 거 누구나 아는 사실. 앞으로 아이부자 앱 가지고 직원들 괴롭히고 피 빨아먹는 것도 두렵지만 그따위로 돈 낭비하는 거에 화가 난다. 버는 사람 쓰는 사람 각각이고만 하셨고 또 IRP에 대해서도 AKA 고객 상대 삥뜯기 진짜 그만 좀 해라. 몇 년째냐. 이거 해서 손님이 늘었냐 이익이 늘었냐. 뭔 돈이 된다고 할 거 없으면 맨날 IRP로 그러냐. 더 이제 과격한 표현이었어요. 상환하면 어차피 해지할 거 진짜 구걸하는 거 지겹다. 그리고 마이브랜치 억지로 쓰게 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편하면 쓰지 말라고 해도 먼저 씁니다. 자꾸 이용률로 줄 세우게 하니까 마이브랜치로 안 해도 될 사람 마이브랜치로 억지로 하고 손님도 불편, 직원도 불편. 솔직히 카드 신규할 때 계정계에서 스마트 브런치 URL 전송 손쉽게 되는데 굳이 마이브랜치로 들어가서 카드 신규해달라고 하고 수치 때문에 불편함으로 역행하네요.
마이브랜치 URL도 스마트 브랜치처럼 계정기에서 한 번에 보내면 좋은데 너무 복잡한 절차가 걸리고 건의하면 안 된다, 못 한다 하는데 숫자로 줄 세우기 시작하고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또 카드에 이게 다 영업이죠. 예. 카드 지점장 백자도전 조합님들, 하나은행 직원이 카드회사 직원입니까? 엠빵으로 하나카드 팔아서 포상금 챙기라고요? 영업 스타일이 갈수록 과거로 돌아가네요. IRP, 퇴직연금, 방카, 카드, 노란우산, ELT, 펀드 등등 지치네요 정말. 뭐 정도 영업 대 허수 영업, 뭐 실적 권유 하도 많이 해서 민원이 지점으로 들어오는 이게 현실이다 등등 지금 굉장히 다양한 네. 블라인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영업을 안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냐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아이부자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멤버스라고 해서 대표적인 앵벌이 영업을 했던 천만 달성을 했던 그 저희 KB 하나은행만의 그 플랫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뭐 100% 다 실패로 끝났고 그런 정말 그 경험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정말 구걸 영업 이런 것들에 대한 아픔들이 1000만이 달성하려면 직원분들이 네. 정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악회 같이 가가지고 산악회 가서 그다음에 뭐 학교 앞에 뭐 그 주스 파는 가게에서 애들한테 뭐 이걸 가입하면 주스 한 잔 우리가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아무튼 정말 너무나 이걸 말로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정말 그런 앵벌이 영업들이 이제 횡행을 했었죠. 근데 그게 결국 또 그렇다고 활성화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올려주신 우리 조합원께서는 아이부자 앱이 또 그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말씀드린 거고, 뭐 IRP를 비롯해서 수많은 상품들이 나열이 됐듯이 사실 그 항목들 중에서 손님이 요구하는 그런 상품을 손님이 니즈에 맞는 상품을 팔아야 손님도 좀 만족도가 높고 그래야 은행에 다시 오고 그래야 이 선순환적인 서로 그 상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은행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고객 기반이 확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시는 손님마다 전부 다 꺼내놓고 이거를 다 권유를 하면 손님도 지치는 거고 손님도 더 이상 오기 싫어하는 은행이 되겠는 거죠. 그런 현장의 의견들을 아마 전달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마이브레인치니 뭐 IRP도 마찬가지고 이 상품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보면은 이제 본점에 임원들의 KPI를 영업점의 직원들이 대신 채워주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근본적인 해법은 KPI를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렇죠. 그게 이제 근본이 되는 거니까. 근본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인간영업 과정에서 어쨌든 어떻게든 이 KPI를 내년에 반영될 KPI는 변화를 좀 만들어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목소리를 좀 강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우리 영업 문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평가 기준이 되는 KPI의 변화 없이는 사실 이거에 대한 뭔가 개선이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KPI 좀 개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쟁점 만들어서 사측과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서로가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사실 저도 이제 뭐 그 은행을 다닐 거 아닙니까? 자주는 못 가도 이제 가끔 가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친해지는 분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뭐 의견을 구하거나 이런 게 있다는데 그런 거는 뭐 어떤 거예요?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제가 환전이나 다른 걸 하러 갔는데 이제 급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도 그러면은 느낌으로 알잖아요. 지금 뭐 상황이 그런가 보다.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지금 뭐가 있군요. 그러면 지금 뭐 그래야 되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정말 그 마음이 통했다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대화가 되는 고객도 있을 거고 그렇게 아닌 또 그쵸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지금 내용들을 쓰시게 되는 게 아닌가. 자, 노조위원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블라인드가 들어왔어요. 네. 노조위원장님 궁금합니다. 명태, 준정년 협상을 시작했나요? 지난번에 시간이 없었다던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그 1월, 7월 제도가 돼 있고 이제 평균적으로 그 정해진 제도의 적용을 받아서는 대략 뭐 회차별로 1월에 뭐 7월에 각각 뭐 한 50명 내외 정도 직원들이 이제 본인의 의사 표현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뭐 은행을 떠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측에서 이제 가끔은 좀 나가고 싶어하는 직원들의 수요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길을 좀 열어주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도 조합원들 전체적으로 좀 의견 수렴을 해서 대신 그동안 고생했던 노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바로 다음 또 블라인드가 준정년 36개월. 연말에 36개월 주면 떠나고 싶다. 이곳에서 소임을 다해가는 듯하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에서 제한 없이 전직급 36개월 이상을 주길 바란다. 사측은 빅테크 업체랑 경쟁하려면 인력 감축도 필요할 거니 너무 아까워 말고 요즘 이익도 천문학적이지? 그리고 직원들 퇴직 후 주거래 은행 바꾸지 않도록 잘 좀 해줬으면 한다. 이분 막 결의가 느껴지는 그런. 참고로 이제 저희가 그 작년 하반기에 이제 좀 사측에서 확대 시행을 하자 그래서 정말 좀 이례적으로 역대급으로 과거에는 어찌 보면 이제 직급별로 이 개월수를 특별퇴직금 개월수를 좀 이제 다르게 가져갔었는데 작년 이례적으로 전 직급에 대해서 36개월을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작년처럼 좀 그렇게 협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 의견을 표출해 주신 거고요.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넘게 되면 이제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들이 훼손이 되고 그렇다고 또 완전히 틀어막으면 길을 열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또 노동조합이 또 선을 긋게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상당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거를 먼저 뭐 요구한다든지 주장할 수는 없고 사측에서 그런 요구와 니즈가 있다라고 협상을 시작을 해오면 저희가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동안의 노고가 반영이 돼서 적어도 일정한 상당 수준의 보상들은 받고 보상 인정받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어떤 협상이든 사실 이렇게 상황이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또 올해는 또 어떤 상황이 반영이 될지. 자, 이제는 승진에 관한 블라인드가 꽤 많습니다. 제가 요거를 그냥 쭉 읽어 드릴게요. 꿈이었으면 좋겠네요. 행A 승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시험 1차에 전 과목 합격해도 안 되고 자격증 다 있어도 안 되고 파생도 있는데 DR1도 달아야 되는 안 되고 달아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승진하는 거죠? 행A 승진은 추천서 의미 없다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 책임자가 제 고과를 망으로 준 건가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3년 내에 해주는 게 맞나요? 저 그럼 내년에 승진할 수 있나요? 답답해요. 너무 이분의 의식의 흐름이 그래서 너무 느껴져요. 그 뒤에 계속 행비는 복직한 지 1년 안 돼도 승진하고 그러네요. 그 직원 입장에서 뭐 상반기 반짝하고 승진한 건데 반대로 지점 직원들은 승진 기대했다가 황당할 듯 이건 아니라고 봐요. 노동조합은 일부러 헛다리 짚는 건가? 노동조합은 지주 리더십 센터를 깔 게 아니라 지난번 급하게 투쟁 종료하고 실시간 소규모 승진에 대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명하라. 직원 사기는 지주 편지 때문이 아니라 상식이야 소규모 승진 때문에 바닥친 것이다. 행장하고 어떤 협의를 했고 그래서 승진 인원을 몇 명을 약속받았는가?
은행이 소폭 승진한 데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갈 게 절대 아니다. 일부러 다른 이슈로 물타기 하지 말고 당시 협상 내용과 승진 인원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앞으로 투쟁 방안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설명하라. 라울도 분기 조회에서 직원들한테 승진이 적었다고 사과하는 마당에 노동조합은 왜 꿀먹은 벙어리냐? 뭘 드셨길래 말을 못할까? 이때가 두들겨깔 기회 아니냐? 조합원들이 실적에 쪼들려서 질질 끌려다녀 말할 기운이 없어 그렇지 생각이 없는 줄 아느냐? 승진 관련 공약, 이행, 진행사항 공개하라. 입행 15년 책임자 자동 승진, 행회의 자격 취득 1년 후 승진 어디 팔아먹었냐? 스스로 떠들고 다닌 거 부끄럽지 않나? 너무 불쌍한 대리들, 과장 못 따른 대리들, 정기적으로 무리 없이 6개월 텀으로 과장 달던 때도 있었는데 통폐합 후에 엉망되지 않았나 싶다. 아니 그냥 멈췄다. 영원한 대리 행 A라는 이름으로 실적 날에 비해 익숙하지도 않고 튀는 것도 안 좋아하는 우리들은 죽어라 일만 하고 버림받은 열공 대리들이구나. 기약 없는 과장 승진 너무 짜증난다. 조용히 가만히 있으니 노사 어느 하나 신경 하나 안 쓰고 버림받은 행 A. 과장 빌미로 이용당하고 일은 제일 많이 하고 불쌍한 행 A 대리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나요? 대리과장 승진은요, 투명한 승진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 또 있어요. 마지막이 아니네요.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 지점에 40에 가깝거나 40이 넘는 대리님들이 3분이나 계세요. 승진 공문 뜨던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다음 날, 다다다음 날, 다들 각자 티는 안 내셨지만 문득문득 혼자 속으로 삼키시는 모습이 눈에 자꾸 밟혀요. 후배들이, 동생들이 위로라는 걸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 슬픔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방법을 몰라서 모른 척, 아무 일도 없던 척하고 있네요. 지점 동생들이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같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힘내시고 추석 명절 기죽지 마시고 좀 쓰신 지 됐네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잘 견뎌봐요. 지금 승진에 대해서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실하죠. 예. 네. 저희 그 KB 하나은행 조직에서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정말 그 해묵은 숙제가 바로 이제 승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그동안 아까 쭉 읽어주신 네. 블라인드 내용대로 사실 그 은행에 들어와서 10년, 15년이 넘도록 승진을 한번 못 해보고 정말 주변에서 이제 가족들 모임 때도 너 지금 직급이 뭐지? 그러면 사실 말하기 부끄럽거든요. 여전히 승진 못하고 대리다, 만년 대리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의 단순하게 승진이 직급의 상승이 아니라 사실 본인의 이 직장 생활의 자존심이고 직장 생활에서 나의 평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감정, 감성 그리고 실제 역할 또 뿐만 아니라 또 급여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정말 절실한 부분이죠. 누구가 잘 알고 있고 저 역시 아직도 승진 한 번도 못 해본 대리입니다. 대리시고 네. 누구보다 진짜. 네,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지점에 있으면서 승진 때마다 발령지를 보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 주변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직원들 이런 걸 보면서 그 절실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요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도 했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했는데도 나는 되는 거냐. 그래서 사실 이 승진 기준이 너무 불투명했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승진을 함에 있어서 승진을 결정짓는 게 임원들의 어떻게 보면 수차례의 추천에 의해서 승진자가 결정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말 패단들,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일보다도 내 승진을 결정짓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눈에 들어야 되고 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승진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추천을 추천보다도 종합근무평정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인사고과, 고가. 네, 고가를 기준으로 승진이 결정돼야 된다. 그래서 추천은 정말 일부 반영, 의견 반영 수준으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노사 합의를 통해서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이번 임단이 끝나고 내년 1월에 은행에서도 승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1월이라기보다도 정기 승진 때, 아니 정기 인사 때 승진을 같이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갔고,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저희가 또 큰 승진 규모를 끌어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행 B 직원이 행 A로 승진하는 건, 근데 이제 이 직원들이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서 행 A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 검증 과정을 통해서 승진이라고는 좀 저희가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사 합의가 있고 나서 이 검증 과정에 대한 시험을 정말 일반 다른 직원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은행장이 그 시험 문제 풀어도 힘들 정도로? 못할 정도의 어려워. 비상식적인 시험을 냈거든요.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체 시험 문제지가 27장이고 50분 시험 문제 50문제를 내요.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시험, 사지선도 아니고 육지선다 뭐 이렇게. 그래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 공역 때도 자격 요건을 갖추면 이제 즉시 승진한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이제 저희가 선거에 나왔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용접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은 지금 즉시 승진하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테고, 그다음에 또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시 승진한다 하더라도 시험에 대한 장벽이 높으면 그쵸. 사실 매우 제한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통신연수로 은행원들만 보는 별도의 그 연수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은행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은행원들이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난이도를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개발 수준의 난이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수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시험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허들을 대폭 낮추고, 대신 3년 안에는 무조건 승진을 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승진이 이제 자기 요건이 갖춰짐에도 불구하고 승진 안 된 직원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좀 올려주셨는데, 19년에 저희가 첫 시험을 봤거든요. 2019년? 네. 하반기에. 그 시험이 이제 내년이 되면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험 합격한 직원들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계속 3년이 돌아오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승진하는 거는 노사가 합의한 대전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하여튼 읽어주신 다양한 승진에 대한 의견들 많이 제가 들었고, 저 역시 정말 우리 직원들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한 명을 더 시킬까, 뭐 이런 고민들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 절실함이 얼마나 큰 건가도 너무나 잘 이게 알고 사실 있고요. 원동력이 사실 될 수 있어요. 다른 걸 떠나서도. 가장 큰 동기부여이고, 그리고 내가 그 어찌 보면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단계 뭔가 새로운 뭔가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러면 위원장님은 승진. 저는 그냥 이제 제가 이 대리로 정년퇴직하는 걸 저는 그냥 명예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은행 생활, 저에게 사실 과장 승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리를 다른 분한테 주겠다 이겁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더 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 어떻게 은행 측을 사측을 설득을 하고 어떻게 사측한테 그런 걸 강하게 어필하겠습니까? 사람 뺐으면 채워놔라. 야금야금 눈치 보면서 한두 명, 한 명씩 두 명씩 빼고 사람 안 주는 거 그거 기술이냐? T6만도 못하는 그따위 기술. 대부업체 인사부나 주고 좋은 말 할 때 사람 채워놔라. 이게 몇 번째냐 이게? 그리고 5년 이상은 좀 이동 좀 시켜라 제발. 나 곧 6년 초과. 이러다 니들 대환해야 한다고. 6년 초과라고.
알아들었냐? 이제 방금 이제 얘기해 주신 직원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 한 지점에 워낙 오래 있다 너무 보니 오래. 왜냐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네, 동기부여도 안 되고. 왜냐면 나 말고 다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오시는 손님도 전부 다 가장 오래 있던 사람을 찾게 되는 거고.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 순환해 주는 게 맞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올 7월부터는 이제 5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 계속 순환 배치하는 걸 원칙으로 지금 사실 좀 공감이 돼서 그건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도 곧 이제 네, 그렇게 반영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한 지점에 있는 분들은 별도로 그 이제 영업점 현장에 방문하면서 인사 고충으로 받아서 직접 인사부에 이거 반영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그런 별도의 활동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이게 정말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서 좀 면담을 하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제 곧 6년 초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거죠. 네네. 예.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들 PC는 8시 30분부터 열린다고 영업점장들은 PC 제한이 없어서 아침 대바람부터 편지 확인했나 뭐 이거 뭐냐 등등 업무 지시하는데 정작 실무자들 PC는 정작 실무자들 PC도 안 켜져 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업무 지시도 좀 제발 8시 반부터 좀 하라고 뭘 좀 봐야 대답하지 하셨네요. 성향에 따라 또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집행부 출범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지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8시 20분에서 8시 30분에 이제 출근하는 이런 지점들이 상당수 많아지고 이제 정착이 돼가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 몰직한 지점장들이 계속 8시에 출근을 강요를 하고 이런 지점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동대에 노동감찰이라는 별동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되면 랜덤으로 출동해서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또 관련된 게 마침 또 와 있어요. 다들 출근 시간 어떻게들 되나요? 은행문은 9시 30분에 여는데 왜 우리는 8시 전에 착석하냐고요. 책임자분들 회의 들어가시고 우리는 멍하니 앉아서 휴대폰만. 이게 정상인가요? 다들 이래요? 전산 안 열리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8시 전에 착석이래? 하셨네요. 8시 전에 앉아 계셔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말 지점들이 왕왕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아무튼. 그럼 별동대 가는 네, 겁니까? 별동대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랜덤으로 또 가는 이유는 또 이제 또 제보를 받았네 또 그러면서 그럴까봐. 직원과 지점장의 갈등으로 이게 번질까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노동자비 더 발로 뛰고 더 열심히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사례들을 이제 좀 사라지게 우리 조직에서 사실 이 부분은 꼭 노사를 떠나가지고 정말 이거는 좀 답답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직원들을 이제 느끼기에 나를 왜 괴롭히냐로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은행문 딱 열고 이제 영업 시작하고 나면 더 밀도 있게 열심히 일하려면 아침 시간에 10분, 20분 진짜 큰 거 아시잖아요. 예. 정말 꿀 같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직원들 중에도 또 난 조금 더 일찍 나와서 일하고 싶다. 왜 그래야 내가 정해진 시간에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거를 원천적으로 틀어 막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탄력적으로 대신 이거에 대한 보상은 정당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아무튼 출근 시간을 이렇게 강제해서 그냥 멍하니 벽 보면서 휴대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소모적인 거고 조직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하나금융그룹 역대급이라는데 다 어디로 가나요? PS는 언제? 그래서 내 PS는 언제? 10월 말에
말도 없이 쓱 하셨네요. 지금 역대급 이익이다, 매출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어서 네. 예, PS 이제 쉐어는 언제 되는 겁니까? 예, 지주사가 하나 은행보다도 지주사에 이게 확인이 필요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은행보다도 지주사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 구조 안에서 아무리 노동조합이 요구를 한다 한들 우리 직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 성과급이 지급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임단이 끝나고 나서 지금 한 5월부터 오랜 시간 계속 협상을 좀 하고 있는데 은행 측에서는 상당히 일부만 좀 개선하겠다. 살짝 틈만 이렇게 비틀겠다라는 거고 저희 노동조합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이 이걸 결정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 달성도에 대한 기준도 왜 너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느냐. 그것도 노동조합이 주장이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끊임없는 논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략 한 40여 차례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한 2주 전에 소식지를 통해서 의견 표명을 했는데 노동조합은 이거는 뭐 이걸 조금 더 주고 덜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현안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노동조합은 더 이상 협상을 통해서 의견의 양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으니 은행이 결단을 해라. 그리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투쟁을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저희가 표명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그러면 진행 중인 상황인 거네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장이 직접 읽어주는 블라인드 진행을 해봤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어떤 내용이든 뭐 어떤 사연이든 어떤 불만이든 위원장님 음성을 딱 들으면 좀 이렇게 좀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희한하게. 어떻게 전혀 이렇게 흥분하지 않으시면서. 흥분을 한다기보다도 예. 이게 이제 그냥 왜 이렇게 이제 시쳇말로 왜 이렇게 불만들이야 이런 게 아니라 아니까. 이게 조합원들의 절실한 그 요구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조합원들의 요구를 모아서 그것들이 조합원들의 권리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근로조건이 개선이 되고 이런 것들로 현실화 시켜내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을 수행하는 이제 조직이기 때문에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당연한 요구시고 이 당연한 요구들을 그냥 왜 이렇게 조합원들이 불만이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면 사실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 아니면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도 사실 꽤 있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그 이제 늦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명쾌한 해답이 잘 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답답함 그리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번 임단협부터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했었으면 저희도 또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도 사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좀 용기 내서 블라인드에 이제 글을 또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런 블라인드에 이제 의견을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직접 직접 이제 언제든지 제 휴대폰은 24시간 열려 있거든요. 그거를 화면을 보고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블라인드를 통하시는 방법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간부들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과 소통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이게 좀 보안이 유지되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나는 이게 정말 절실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냥 높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가깝게 뭔가를 해법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그러면은 마음 열어놓고 오늘 얘기했던 것 같이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피드백 해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거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근간이고 우리 노동조합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회장님들 그리고 저 운동자들 힘내시고 저 역시 이번 인단협 앞두고 또 마음을 다지는 계기가 됐고 힘내겠습니다. 진정! 그 옆에 우리 그 위원장님 전화번호 좀 편집해서 같이 띄워주시면. 네. 네. 자, 오늘 함께 한 시간 저 역시도 아 이런 마음이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위원장님과 노동조합에서 어떤 마음으로 진짜 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애민이 느껴지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는 퀴즈 내는 줄 알고 이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알아야만 또 해결할 수 있고 알아야만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알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우리 위원장님도 너무 감사하지만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박경림이었고요. 그리고 네, 위원장 최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